아, 들리십니까? 들리시나요? 여원님들 잘 들리나요? 다음부터 비너를 놀릴 때는 합의를 잘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마이크 음질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딱죠? 이게 맞겠지? 자, 이제 됐죠? 아니, 어제 민호가, 일단, 쿠시쿠시시님, 쿠치바시 아이르님, 설도레님, 월야님, 게르님, 벤님, 이탄수님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요. 나 오늘 오아하사 4위인데 운이 굉장히 안 좋네요. 일단 어제 민호가 휴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일단 밀렸던 다시보기 드디어 끝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3주치 다시보기를 다 올렸고요. 네, 이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일단 요즘 GTA가 접속이 잘 안 돼가지고 해결을 좀 하려 했었는데 또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호가 윈도우 10 쓰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윈도우 10 쓰고 있었는데 그 보안을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 윈도우 10에서 11이 아직 조금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맞는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윈도우 11로 갑자기 확 넘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윈도우에서 윈도우 10의 보안을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윈도우 10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제 1년 동안 그 기본적인 보안은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윈도우 10 사용은 가능할 텐데 이제 좀 다른 무언가들과 호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보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민호가 윈도우 11을 미루고 있었는데 설마 윈도우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어제 윈도우 업데이트를 싹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컴퓨터 설정이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다 멀쩡하고 파일들도 다 살아있는데 이제 좀 윈도우 설정들이 초기화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OBS도 초기화가 되어 있군요. 사실 이제 윈도우보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다면은 걱정하는 문제일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아침은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요즘 민호 그래도 일찍 자거든요. 4시 정도면 자는데 물론 이제 습관이란 게 있어서 4시에 딱 잠들지는 않고 한 4시 반 뭐 이때쯤 잠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일찍 자는데 눈을 그렇게 일찍 뜨기가 쉽지 않더군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민호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고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꽉 막힌 느낌? 오른쪽 귀도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고 이게 귀에다 갖다 대면 들리긴 하는데 뭔가 먹먹한 느낌? 동굴 약간 차 타고 터널 들어간 느낌? 이런 느낌이 오른쪽 귀에서 나는 겁니다. 사연우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내 귀 왜 이래? 이랬는데 이제
민호가 짚히는 게 이제 어제 귀 청소를 좀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귀 안에 피가 맺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지? 고막 가까이까지 그 면봉이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 피가 맺혀 있었고 면봉이 오른쪽 귀를 거의 고막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라? 너무 아파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아 이러면서. 근데 민호가 약간 고통 참기를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막을 건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막을 건든 게 아니고 그 귀 안에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데 그거를 면봉으로 건드려서 아팠던 겁니다. 고막을 건들지 않았어요. 고막 멀쩡하답니다.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것 때문인가 보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귀가 안 들려요라는 폭탄 발언을 남기긴 했지만 민호는 되게 태연하게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고데기 하고 오늘은 뭐 입지 하고 추리닝 꺼내서 입었는데 이거 좀 짧네, 긴 거 입어야겠다 이러고 길은 거 입고 가방은 뭐 들고 나가지? 이거 들고 나가면서 이제 비비빅 사가지고 비비빅 하나 먹으면서 갔단 말입니다. 대박이죠. 고댕이도요. 민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휘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정돈하고 왔는데 휘어있는 거예요. 반곱슬인데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고댕이로 좀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귀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이러면서 귀 청소를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먹는 약이랑 귀 안에 넣는 약 이렇게 주셨는데 안에 넣는 약이 5분 동안 넣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헷가닥하고 기다리고 있으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식후 시간 지켜서 약 먹고 이제 약을 넣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으로 5분 기다리고 이쪽으로 5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6시 5분인데 이래가지고 여러분들께 급하게 공지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안 늦고 왔죠? 다행입니다. 방송을 키고 헷가닥하고 있긴 했지만 의사쌤께서 그려고 이제 혼날 짓만 골라서 라고 했는데 귀를 파준 건 민호 어머니. 5분 지나도 물 들어간 느낌 남아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휴지로 좀 바깥 부분만 닦아내고 왔어요. 어차피 상처 보인 안쪽이라서.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내시경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엄청 나더라. 나 진짜 그리고 내 귀 청소하는 것도 내시경으로 보여주셨는데 유튜브에 그 귀 청소 영상, 그러니까 전문 귀 청소 영상 있잖아요. 귀 청소 ASMR 이런 거 말고 막 팅글 그 타닥타닥 하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귀 청소 맡게 된 비노렌트샤입니다. 오늘 일단 나무 길게로 먼저 해볼게요. 이거 말고 이렇게 내시경 넣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긁어내는 영상들 있거든요. 그걸 내 눈으로 볼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귀가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여서요. 신기하긴 한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 너무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찡그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귀 청소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 영상하고 청소 후 영상하고 이렇게 두 가지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찍어 가셔가지고 어머니 보여드리고 집에서 귀 청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왔어요. 사실 어제 귀 청소도 와서 누워봐 이러길래 안 하면 안 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야 너 안 판지 오래돼서 귀지 많을 거야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사달이 난 거거든요. 근데 참 나 적당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혐짤이라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혐짤이라 살짝 좀 그래. 자, 민우 귀는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민우 귀 사실 상태가 좋은 게 이상하긴 하죠. 그러면 민호는 헤드셋을 안 쓴단 말입니다. 약간 이렇게 머리 째이는 느낌도 싫고 좀 답답한 그게 있어가지고 민호는 이어폰 끼고 컴퓨터를 합니다. 집에 애초에 스피커가 없어요. 이어폰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샤워를 하고 나와서 바로 이어폰 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은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민호 귀가 멀 뻔했다. 아침에 좀 많이 놀랐어요. 근데 아침에 귀가 안 들리고 오른쪽 귀가 왜 안 들려? 근데 이제 집히는 게 있으니까 깊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깥 부분을 이렇게 만졌는데 막 축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민호가 한 일. 엄마 나 귀가 안 들려 이러고. 근데 처음에 그 심각하고 다급했던 목소리와는 달리 되게 차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천천히 걸어서 산책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요? 덥지도 않고 바람도 불고 선선하고. 근데 진짜 멜라님 안녕하십니까? 샤워하고 나서 바로 이어폰 끼는 건 그만하는 게 좋다고요. 근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 왜냐면 그 샤워하고 면봉으로 귀 닦지 말라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다고. 면봉이 귀에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러면 자연 건조 시켜야 돼? 자연적으로 귀에 있는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놔둬야 돼? 당연? 귀찮은디. 방진구막 영구적인 게 아니야. 약간 짧고 굵게 살다 갈 예정이긴 한디. 그리고 지금도 방송을 위해 어차피 이어폰을 끼고 있다. 피로세인 채팅을 잃어버리지만 네,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민호가 오늘 병원 갔다 오면서 계속 생각한 게 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 끝나고 나서 약 뿌려주셨거든요. 약 뿌려주고 약간 솜 같은 거 귀에 꼽아주셨어요. 근데 약 때문인지 자꾸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짜증났어요. 민호가 약간 쉰내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귀에 항상 이렇게 시큼한 냄새나 귀에서 이렇게 코로 이렇게 약간 선선한 바람 불면은 바람 타고 이렇게 시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다 이러면서 집에 왔어요. 또 올 때 장 봐가지고 와야 돼가지고 장까지 보고 오느라 좀 별로였어. 귀가 짓물러서 피우라고 난리 났다고. 근데 민호가 처음이 아니긴 한데 약간 이렇게 귀가 막힌 건 처음이고 귀 안이 짓무른 건 처음이 아니긴 한데 짓무른 건 사실 자주 짓무르죠. 아무래도 시큼 민호. 민호가 시큼한 게 아닙니다. 민호는 시큼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름에도 쉰내 안 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민호는 여름에 학교 다닐 때 옷을 갈아입고 다녔다니까요. 아침에 등교하면 땀범벅 돼가지고 등교하자마자 그 옷은 밀봉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옷 갈아입고. 애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민호한테
민호야, 너는 땀을 진짜 많이 흘리는데 흘리는 거에 비해 냄새가 안 난다고. 남자애들 막 점심 때 지나면 뭐 냄새 나고 그러는데 너 하나도 안 난다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러고. 또 반복하다 보면 점점 통증도 심해질 텐데. 아, 근데 약간 그게 있거든. 이번엔 귀가 짓무른 거고, 그 귀에 염증 좀 부풀어 오를 때 있어요. 근데 그 귀 좀 바깥쪽, 정확히 이어폰 닿는 쪽에 생기면 좀 아프긴 해. 물론 그렇다고 이어폰을 안 끼진 않습니다. 민호는 이어폰 없이는 살 수 없거든. 사실 오늘 병원 갈 때도 왼쪽에 이어폰 끼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진료받을 건데 그건 아니겠지 싶어서 안 꼈어요. 어찌됐든 왼쪽은 지금 청력이 살아있으니 왼쪽을 끼고 갈까 생각을 했다가, 그건 안 되겠지 이러고 그냥 이청 헤헤. 뺐던 뭐 그런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아니, 나 진짜 잠깐만요. 민우 내시경 사진 좀 보고 올게요. 아니 진짜 고막이 안 보여. 진짜 꽉 막혔어, 진물로. 너무 더러운 얘기인가? 근데 이거 내시경 이제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인데, 애프터 사진 보면은 되게 고막이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고막 뭔가 되게 말캉말캉하게 생겼다. 약간 고무풍선 이렇게 되게 팽창한 것 같이 생겼네. 뭔가 팡 하고 터트려보고 싶어. 약간 반투명한 풍선껌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우. 우리 가서 고막 내시경 좀 해볼까요? 다들 봐야 알 것 같아. 아닌가? 인터넷에 쳐도 나오나? 고막 내시경. 아, 쳐도 나오네. 근데 다른 혐짤이 같이 있으니 굳이 쳐보진 마십시오. 약간 마블링 오지는 살치살 같은 사진도 같이 있네. 그런 혐짤은 민호 혼자 보세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 원래 그 뭐지? 처음에 내시경 보여줄 때 그 오른쪽 귀가 더 심해서 왼쪽 귀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귀 내시경 볼 때까지만 해도 아싸 방송 소재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귀 내시경 보자마자 못 쓰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왼쪽은 그런대로 사람 귀엽거든. 근데 오른쪽 귀는 좀 그래. 어쨌든 뭐 요원님들은 조심하십시오. 요원님들의 고막은 소중하니까. 이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원은 알아서 잘한다고요? 민원도 알아서 못하진 않았어. 아닌가? 근데 오늘의 사태는 민호 때문이 아니긴 해. 더 말씀해 보시지.
진물은 민호 잘못이겠네? 아니요, 진물이 어제 그것 때문이고, 좀 피부가 좀 말랑해졌죠. 반항을 더 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민호가 아픈 걸 잘 참거든요. 옛날에 민호가 이것도 민호 아팠던 썰 얘기하면 좀 긴디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 감기가 다 났지 않아서 물 좀만 마실게요. 근데 바야흐로 민호가 고등학생형이었던 몇 년이라고 말할 뻔했어. 미쳤나봐. 이제 바야흐로 민호가 잠깐만 그 연도가 특정되는 내용이 몇 개 있거든요. 잠깐만요. 음... 블라인드 처리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의 흐름상 필요한 내용이긴 해가지고 잠시만요. 오케이. 자, 바야흐로 민호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민호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적게 먹었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잘 못 갔어요. 그리고 뭘 먹어도 입에서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는 민호한테 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한 거다. 아주 꽉 체했다 이러면서 손가락을 땄는데 시꺼먼 피가 나오는 거야. 나 진짜 그렇게 까만 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 이거 제대로 체했다. 이거 내일 한의원 가라. 한의원 가서 피 한번 쫙 빼야 된다 해가지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피 한번 쫙 빼고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수능철이었어요. 11월 막 이래가지고 보약을 좀 지어 먹여야겠다 얘를.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다 약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약도 지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당장 애가 아프니까 이제 물에 개워서 먹는 가루약 같은 걸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민호가 그 소화불량을 일주일을 버텼어요. 일주일 정도 소화불량을 버텼고 그 일주일 뒤에 이제 병원에 갔다 온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막 얼굴 허옇고 피에 그 입술에 핏기가 없고 학원 선생님들이 막 뭘 나머지 공부시키고 이러거든요. 문제 여러 개 틀리면 나머지 공부시키고 문제 여기까지 풀 때까지 안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그 주간 동안 그 누구도 민호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 솔직히 그건 좀 개꿀 이러긴 했는데 속으로 아무도 민호한테 이제 나머지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려가지고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한의원 약을 먹고 잠에 들었는데 누가 날 깨우는 거야. 근데 민호가 원래 그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이불 같은 걸 다 뻥뻥 차고 잤거든요. 근데 그날 이불을 꼭 덮고 잤는데 누가 날 깨우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더니 이제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냐 이러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진짜 옷이 다 축축하게 젖어 있고 막 이불도 갈아야 될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민호 옷 갈아입고 그 시트 같은 거 다 갈고 그러고 다시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근데 수능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상 같은 거 안에 있는 거 짐을 다 뺐어야 돼. 근데 수능 이틀 전인가 그랬거든요. 수능 이틀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목요일이 수능이고 월요일날 처음 병원에 갔어요. 화요일날 이제 그날부터 단축 수업을 했고 이제 사물함과 책상을 다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민호가 사물함이랑 책상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했는데
말했죠. 민호가 약간 도라에몽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든 게 엄청 많았거든. 평소라면은 다 들고 가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들 것도 안 가져왔어. 그래서 쇼핑백이나 비닐봉지 이런 거 안 들고 와가지고 이제 교무실 가서 종량제 봉투 받아서 종량제에 와르르 넣고, 그래도 남은 책들은 담요를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몸에 힘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내일 좀 가져가면 안 되겠냐. 지금 정리 다 했고 어차피 내일도 등교 5점 수업만 하니까 진짜 죄송한데 저 오늘 요것만 들고 가고 좀 가지고 놔두고 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돼, 오늘 안에 비오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이랬는데, 이제 민호가 학교를 걸어서 다녔는데, 네, 마을 상가 있는 부분을 끼고 한쪽이 고등학교, 한쪽이 민호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는데 한 15분, 17분 정도? 여유잡아 17분 정도 걸리고 학교에서 상가까지 7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병원이 그 상가에 있어. 그러면 사실 무거워서 중간중간에 뭐 내려놓고 쉰다 쳐도 15분이면 갈 그거잖아요. 근데 민호가 그날 몸이 어찌나 안 좋았는지, 그리고 이게 약간 종량제를 한 손에 양손에 들고 이렇게 팔을 모으면 그 위에 이렇게 담요를 얹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 하나 나와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종량제 이렇게 들고 위에 이제 책 보자기를 이렇게 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책이 민호의 명치를 자꾸 압박하니까 토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5분 걸릴 거리를 40분이 걸렸어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가 번화가 쪽에 택시 정류장이 있어요. 네. 택시 정류장에서 한의원까지 걸어서 횡단보도 끼고 걸어서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택시 타면 3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신호 안 걸리면 무앙 하면 끝이야. 근데 민호가 죽을 것 같으니까 택시에 탑니다. 그래가지고 건물만 해도 그 횡단보도 하나 끼고 건물 2개 지나면은 한의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태로 택시 타가지고, 기사님도 좀 황당하잖아요. 뭐 물론 개꿀일 수도 있어. 왜냐면 정류장에서 2, 30초 가고 기본 요금을 받는 거니까. 물론 기사님도 개꿀일 수도 있는데, 이제 민호가 딱 타서 죄송한데 저 앞 건물까지만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약간 처음에 네? 이러고 봤다가 애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병원 간다니까 일단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 그 뭐지, 택시 요금도 안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금은 받으셨고, 그렇게 한연에 들렸다가 이제 원래 그날 수학학원에 끝나고 갔어야 되는데 전화를 했죠. 선생님 저 진짜 너무 아파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부모님부터 허락을 받고 안 가는데 허락도 안 받았어. 그날은 그냥 어차피 못 가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또 약 먹고 쉬고, 다음날 이제 오전 수업을 갔는데 1교시만 하고 민호가 조퇴를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갔던 게 이제 대학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종합병원들 있잖아요. 학교나 회사에서 그 정기검진 받으라고 보내주는 중간 정도 크기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데는 이제 막 기다려가지고 이제 처음 이렇게 진료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소아불량인 것 같고 수험생 스트레스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일단 뭐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 눌러볼게요 이러면서 의사쌤이 민호 막 배랑 옆구리를 꾹꾹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결리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아파요 이러길래 별로 아프진 않은데요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쌤이 약간 민호의 부모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가라고 하려다가 이제 부모님이 혈액 검사 같이 간단한 검사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에 60레벨이라고 했나? 30레벨이라고 했나? 하여튼 몸이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차트를 딱 보더니 이거 지금 뭐가 단단히 잘못됐다를 느끼고 다시 배랑 옆구리를 눌러보고 아니 이거를 일주일을 버텼다고요? 이게 안 아파요? 이러면서 잘 참으시네. 근데 일단 CT도 찍어볼게요 했더니 CT를 찍어봤더니 이제 나오는 게 소화기관 장기 내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못하니까 대학병원에 가셔야 된다 해가지고 CT 자료랑 해가지고 대학병원에 갑니다.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CT를 열어볼라 했는데 파일이 안 열린대. 마케일라님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다음날 CT를 잡고 이틀 뒤에 수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루에 항생제를 총 6리터를 투여해줬어요. 1리터 2개씩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그러니까 링거로 네, 그 6리터치 항생제 알약을 먹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링거로 항생제를 주셨고 다음날 CT를 찍어보니 염증이 많이 좋아졌다. 이거 수술 예후가 좋은 수술도 아니라서 그냥 항생제 투여 일주일 정도 하고 지켜봅시다 이래가지고 민호가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프면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나요? 라기보다는 이제 민호가 소화불량을 좀 자주 겪어서 그냥 좀 심하게 체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담인데 민호가 혈관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때리면은 피멍이 잘 드는 약한 게 아니라 혈관이 얇아요. 그래서 이제 체혈할 때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물론 민호는 딱히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바늘을 꽂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잘 못 찾으셔. 그래가지고 이번 첫날에 혈관 잘 안 잡히는데 CT를 찍으면은 조영제라는 것도 맞고요. 링거로 영양이 들어가다 보면은 더 안 보인대요, 혈관이. 그래가지고 입원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늘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하려면은 첫날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일단 얇은 바늘을 꽂고 있었거든요. 소화용 바늘. 근데 이제 수술을 하려면은 굵은 바늘로 교체하셔야 돼요. 이래서 새벽 2시에 민호를 깨웁니다. 왼쪽 팔에 꽂아요. 실패했어요. 다시 꽂아요. 실패했어요. 오른쪽 팔에 꽂겠대요. 오른쪽 팔에 꽂아요. 그 팔꿈치 안쪽 접히는 부분. 또 못했어요. 다시 꽂아요. 이번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잘못 꼽아가지고 피가 줄줄 밖으로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이쪽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손등에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손등을 막 보다가 여기도 안 잡혀 어떻게 하면 일단 발도 볼까요? 발도 보셨는데 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간호사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분 말고 체열실에서 사람 좀 보내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CT 찍기 한 30분 전인가?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안 돼서 4시에 해서 안 돼서 그러니까 오후가 아니라 오전 2시에 해서 안 되고 4시에 해서 안 되고 6시 반 40분 요쯤에 이제 체열실에서 사람이 올라와서 체열실에서 오신 분이 한 번에 민호 손등에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영재를 맞고 CT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CT 찍으려고 누워 있었고 그 이전 종합병원에서 CT를 한번 찍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CT 찍는 게 당연히 안 좋아. 방사선이고 그리고 조영재 몸에 들어오고 이래서 당연히 안 좋은데 전날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조영재 투여합니다 이러면서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 내 바늘 꽂은 손이 진짜 풍선 마냥 부풀어오면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민호가 막 진짜 엄청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으악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멈추면서 왜요 이러길래 팔이 손이 너무 아픈데요 했더니 혈관이 많이 약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 굵은 바늘 끼시면 안 된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굵은 바늘을 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약은 천천히 넣어주시고 CT를 찍고 괜찮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붉은 바늘 끼고 있으니까 손등도 너무 아프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얇은 바늘로 교체해주세요 해가지고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 내일 CT 찍고 별 이상 없으면 퇴원하세요 이래가지고 아싸 하고 이제 CT를 찍으려는데 또 새벽에 사람 깨워가면서 바늘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왜 교체하시는 거 그랬더니 내일 CT 때문에 교체하셔야 된다 이러길래 이제 민호가 얘기를 했죠. 영상과에서 이거 제가 혈관이 너무 약해가지고 얇은 바늘로 오라 했다 그랬더니 저희는 오더 받은 게 없다고 일단 교체하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아니란다니까. 내가 그동안 링거를 계속 꽂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열씨라고 영상과하고 같은 지하 1층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호가 그냥 아침에 채열실 예약 잡아주세요. 저희 채열실에서 꽂고 갈게요. 제가 꽂고 제가 걸어갈게요. 이래가지고 그때쯤에 좀 괜찮아져가지고 민호가 제가 꽂고 제가 갈게요. 이러니까 그러시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고 자고 아침에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한 번밖에 못 감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거지 같은 꼴로 이제 가가지고 갈고 CT 찍고 이제 괜찮네요 이러길래 아싸 하고 퇴원하고 이제 퇴원하러 가는 김에 이제 점심 뭐 먹을래 하길래 나 월남쌈 이러고 월남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창피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온 몸의 민호의 에너지가 전부 염증과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민호가 엄청 피곤했거든요. 몸에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진짜 처음 한 4, 5일은 4일? 3, 4일은 잠만 잤어요 거의. 약간 심심해서 폰 보고 미치겠는 거는 끝에 3일. 근데 4일 동안은 잠만 잤거든요. 너무 웃겼던 게 그러니까 겉으로 웃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겼던 게 민호가 이렇게 입원했고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오더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맞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졸려가지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은 아는 얼굴들이 서 있어. 옆에서 막 소곤소곤하면 써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민호가 나름 유교 뽀이여가지고 눈 뜨자마자 어른들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이러고 일단 입부터 가려고 잘 못 씻으니까 냄새날 거.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민호야 괜찮니? 이러면서 찬장에 용돈 넣어놨으니까 챙기고 이러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 오실 때까지 아줌마들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면은 네 이러고 솔직히 손님 계시니까 안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몸으로 버텨지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잠듭니다. 눈을 떴다?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내 친구들이 막 3, 4명 앉아있고 눈을 감았다 떴는데 막 다른 친구가 2명 앉아가지고 너 좋아하는 타르트 사왔어 이러니까 근데 또 타르트는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호가 또
걔네들하고 수다 떨면서 타르트 먹고 그 두 명은 좀 친한 친구여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타르트 먹으면서 수다 떨고 하진님 레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차부터는 민호가 금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병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진짜 4일을 굶고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호가 늘 말했지만 흰죽을 먹으면 속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찬만 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 식사 때부터는 본죽 사다 주셔서 본죽 먹고 그랬습니다. 민호의 이번 이야기 끝. 재밌죠? 민호가 살면서 응급실 간 횟수는 좀 있는데 이번은 2번 해봤거든요. 딱 2번 다 무난하게 살다 나왔습니다. 아 근데 보세요. 먹은 게 일단 죽이랑 병식이잖아요. 병원 그 반찬? 얘네가 좀 저염식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죽이니까 밀가루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아프다고 잔 거긴 하지만 막 하루에 막 16시간, 15시간 이렇게 잤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다 염증이잖아요. 근데 내가 뭘 굽고 있어? 하루에 항생제를 6리터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월남쌈을 먹고 집에 와서 드디어 편하게 샤워한다 하고 샤워하고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거울을 싹 보는데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내 인생 진짜 최고의 피부. 전에도 말했지만 민호가 약간 얼굴이 흰 편이라서 이렇게 수건으로 닦고 거울을 딱 봤는데 매끈한 거야.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잠 많이 자고 건강하게 먹고 항생제 맞았는데 피부가 깨끗해져서 여러분 피부과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여드름 흉터가 있다 이런 게 고민되면 피부과 가셔서 흉터 제거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게 맞아. 근데 그냥 피부 트러블이 종종 나는 게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주일 많이 자고 건강하게 먹고 항생제 챙겨 드세요. 그러면은 피부가 진짜 매끈해집니다. 아 진짜 매끈매끈 열매를 먹은 줄 알았다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민원도 고등학생 때 한 4, 5시간씩 자고 살았는데요. 물론 부족한 잠을 학교에서 보충하긴 했죠. 수학 시간에 자고. 근데 한 번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2학년 11월이잖아요. 딱 중간에서 조금 더 간 지점이고 고3이 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요때 딱 아팠던 게 민호한테는 되게 좋은 아픔의 시기였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서정적인 성장 소설 같은데 딱 알맞게 아파서 잘 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주일 동안 나간 진도를 못 따라잡아가지고 학원에서 죽을 뻔하긴 했는데요. 태어나고 다음날 학원에 갔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쌤이 얘 어제 퇴원했고 하니까 봐주자 해서 오늘은 집에 가라 이랬거든. 금요일 날 왔는데 시험지 상태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 하냐 이러면서 네? 그 킹치만 교재를 병원에 가져갔던 것도 아니고 2주 이틀 만에 따라잡는다는 게 좀 힘들어가. 소연님 레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른 쌤들은 그렇게 많이 혼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일주일 동안 아파 보였던 애가 일주일 입원하고 왔으니까 뭐라 못했는데 영어학원 쌤은 좀 남자분이시기도 하고 좀 칼 같아가지고 혼났습니다. 민호가 수학을 좀 많이 옮겼거든요. 학원 과외였는데 마지막 과외가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과외였어요. 첫 번째 과외도 친구 어머니가 해주신 과외. 근데 이 과외 학원 과외는 과외 학원 과외가 전부 다 약간 수학 숙제를 이따시만큼 내주면서 이거 다음 시간까지 끝내오세요. 약간 이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민호는 사실 수학을 이해하면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일단 이해하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풀 수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해도 안 가는 걸 그만큼 내주는 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고, 마지막 과외쌤이. 그리고 얘 어차피 문과고 수학에 지금 투자할 고3 때 거의 맡아주셔가지고 확통만 해주셨거든요. 수원수투 미적을 다른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확통이기도 하고 얘가 이해 위주로 해야 공부를 하는 애고, 그리고 어차피 많이 내줘도 얘가 여기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아셔서 숙제도 하루에 2문제 이렇게만 내주셨어요. 개념 유형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집이 뭐였지? 비상 출판사에서 나오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었습니다. 심지어 민호가 수학을 하도 못하니까 기초 탄탄 라이트 버전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약간 개념 문제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학생들 문제집 보면은 이렇게 개념 요약 한 장, 그리고 거기에 딸리는 문제 몇 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수업할 때 문제 뒷부분에 있는 거 몇 개만 풀고 앞부분에 있는 3문제 정도를 숙제로 내주시고 이래서 아마 마지막 쌤이 진짜 민호랑 진짜 잘 맞는 쌤이었다. 좀 일찍 만났으면은 그래도 미적분 23점은 안 맞았을 텐데. 물음표? 그건 찍은 거잖아. 풀었어요. 풀었고 3등급 맞았습니다. 그 점수로 3등급 맞았습니다. 시험으로 맞은 건 아니고, 근데 중간 기말 수행 포함해서 3등급. 근데 사실 앞쪽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수학 문제를 그렇게까지 풀 수가 없어. 이해도 안 되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풀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집 2권을 한 단원씩 각각 한 단원씩 끝내와라 이러니까 20몇 장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틀 안에 한 문제 푸는데 10분 넘게 걸리는지. 그래서 뭐 그냥 답지를 쓱 꺼냈죠. 그러니까 그때는 수학을 그냥 공부 안 했던 게 맞아. 그 과목별 성적 편차가 큰 친구들이 몇 명 존재하는데 민호가 진짜 컸어요. 근데 민호가 좀 암기능력이 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호가 영어에서도 버캐블러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버캐블러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잖아. 특히 철자 같은 거는. 그렇다 보니까 단순 암기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면 빨리 외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흐름이 있는 거, 역사라든지 지문이라든지 국어,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했습니다. 근데 수학은 문제 유형마다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일단 벅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학은 좀 암기 위주다 보니까 민호랑 진짜 안 맞았어요. 차라리 수학과에서 가르치는 수학 있잖아요. 원리, 증명 이런 거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대뜸 주고, 내가 철수랑 영희가 뭘 해서 몇 개를 하고 뭘 해서 몇 킬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안 궁금한디. 지들이 재라 해. 네이버 지도 켜. 그거 내가 왜 세? 라고 표독하게 말해봤습니다.
그러다 또 못 참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민호가 아팠던 썰을 들어보셨는데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민호의 이 약간 고통 참기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뇌수막염 아세요? 뇌수막염? 어릴 때 뇌수막염에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버텼어요. 만 하루 하고도 반을 버텼어요. 엄마한테 속이 너무 안 좋아 이러고, 속이 안 좋다니까 그냥 집에서 쉬었죠. 손가락 따고. 그리고 쉬다가 새벽에 애가 소 안 좋고 머리 아파서 잠을 못 자니까 응급실에 갑니다. 근데 이제 애기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잠들었던 거예요. 한 40분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 아픈 게 덜하네 이러니까, 이그 니 잠 안 자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응급실에서 그냥 집에 옵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V를 틀었지. 투니버스 되니까 막 유유백서. 여러분들 막 뭐 TV에서 프로그램 했던 거 가지고 나이 유출을 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유유백서 이런 거 하길래 이제 막 채널 돌리니까 뽀로로 하는 채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뽀로로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아동 전문 병원이 있어서, 대구, 그러니까 민호가 사는 지역이 아니니까 말할게요. 이제 대구에 효성병원이라는 곳이 있고 애들 전문으로 보는 효성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어린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원래 이 뇌수막염을 검사하려면은 척수를 뽑아야 돼요. 척수를 뽑고 그 척수에서 바이러스를 찾아서, 아, 뇌수막염 바이러스가 있네요 해가지고 바이러스 확진을 내야 되는데, 의사쌤이 증상 듣고 내 몰골을 보더니 뇌수막염이네요, 입원하시죠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바늘 꽂고 입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인 거지. 의사쌤이 유능하셔서 다행인 거지. 이 애기들이 뇌수막염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막 아기 때 막 척수 뽑고 이런 거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트라우마로 남는 애기들도 있는데, 물론 뭐 아프면 아팠지 트라우마까지 갔었을까 내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입원하고 며칠 있다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기 때도 이게 약간 링겔 맞고 하루 만에 괜찮아져가지고, 사실 그날 저녁부터 괜찮았어요. 링겔 맞고. 그래서 다음날 낮에 민호가 한 말, 던킨 도넛 먹고 싶다, 도넛 사다 줘 이라고. 도넛 막 사와서 먹고. 민호 약간 바바리안 크림 들어간 도넛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좋아하고 옛날에도 좋아했고, 그래서 원치킨 이런 거 먹고 빵 먹고.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 병원인가 어린이 놀이방이 있는데, 거기서 애기들하고 민호가 어릴 땐 또 이었거든요. 민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었습니다. 5학년 1학기까지. 그래가지고 5학년 1학기 때까지 막 애들하고 뭐만 하면 안녕 넌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막 인사 걸고. 그때 막 링거 달고 놀이방 가서 놀다가 미끄럼틀 타다가 링거 쑥 빠져가지고 악 하고 다시 바늘 맞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멍청 이슈긴 한데, 나 옆에서 측면도입니다. 측면도.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링거를 한 가운데쯤 이렇게 놓고 타야 되거든요. 링거도 이렇게 줄이 있으니까 줄 이렇게 꼬이지 않게 잘 해가지고 올라가서 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슝 떨어져야 안전한데, 링거를 여기다 놓고 뛴 거예요. 당연히 한 여기쯤에서 줄 팽팽해지면서 우당탕 하는 거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민호였는데 모르겠어. 갑자기 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쯤부터 사춘기였나봐. 그래서 갑자기 담임쌤한테 낯가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지나고 왔는데 담임쌤한테 낯가리고 이래가지고 담임쌤이 아유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귀여운 맛이 있었는데 왜 낯을 가리고 그런데 이러고 그랬습니다. 뭐 사춘기였겠죠 뭐. 그 뒤로 레전드 아이미노 애들한테 말 안 거. 근데 뭐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뭐 말을 안 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약간 1학년 때는 약간 유치원생들처럼 막 선생님 앞에서 조잘조잘 떠들고 그랬던 거고, 근데 막 쌤이 민우야 안녕 했는데 막 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민우야 안녕하면 안녕하세요 하긴 했는데 이제 약간 먼저 가서 아니 쌤 오늘은요 어제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랬다요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낯가렸다고 막 그, 이게 아니라 대답만 한 거죠. 약간 수동형 인간이 된 거지. 민호 귀 한 번만 좀 상태 좀 보고 올게요. 뭔가 좀 촉촉스한 것 같아서 잠시만요. 다녀왔습니다. 바깥쪽만 살짝 닦아내면 되는데 너무 약간 주변에 휴지가 없었어. 근데 그때 민호가 좀 멍청했다. 도넛이 아니라 치즈케이크를 사다 달라 했어야 돼. 홀케이크 그냥 혼자 파바박 먹어버려. 물죠? 응? 민호는 혼자 살 때 약간 디저트로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냉동실에 넣어놓고 살았단 말이죠. 배고프면 한 조각씩 가져와가지고 빵 하고 먹고. 치즈케이크 짱. 배경 좀 딴 거 가져와 볼까? 이게 제일 화사하긴 하다, 그죠?
아,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나 윈도우 정품 인증 또 떴네. 아, 아니, 윈도우에 정품 아닌 게 어딨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받았는디. 아니, 요원님들은 컴퓨터 오른쪽 하단에 윈도우스 정품 인증 안 뜨세요? 나만 떠? 윈도우 복돌이었어? 그거 돈 내야? 엥? 다들 돈 안 내도 안 되던데? 안 뜨던데? 아, 근데 윈도우는 원래 무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용 말고 가정용은 무료 아닌가? 아, 아닌가? 아님 말고 아니에요? 윈도우가 무료예요? 복돌이었나봐. 10만원 정도? 얼마 안 하는데? 살 때 옵션으로 포함을 했는데 아저씨가 삥탕 치셨네. 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거든요. 하나밖에 안 왔어요? 몰라? 주셨나? 모르겠는데요? 산지 너무 오래돼가. 믿을만한 데서 산 거 아니에요? 그 집 망했어요. 한 2년 전쯤. 코로나 때 망했던디? 관심 없으면 모르긴 해.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있으면 로그인 해보세요. 이미 되어 있을 텐데. 간호사 기업용으로 단체 발급 받고 떼어서 판 걸 수도. 아, 아저씨 잘못이다. 아, 나중에 민호 월급 타면 할 게 많네. 민호 월급 타면은 그거 할라 했거든요. 그 엽기 떡볶이랑 슈프림 순살 섞어서 먹기. 그거 하나 하고 윈도우 사고 그랜드 체이스 패스 사고 룬 봉인서 좀 사고 그리고 아바타 좀 뽑아주고 그리고 그걸 뭐 해야 되나? 나머지는 뭐 놀고 먹어야지. 나머지는 모아서 나머지는 모아서 굿즈라도 내볼까? 그 굿즈라도 내볼까? 2.0 준비를 해야겠다. 나 너무 약간 방탕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 방금. 그러니까 사실
슈프림에 엽기 떡볶이 먹고 게임에 쓰는 것도 그냥 놀고 먹은 건디 놀고 먹은 다음에 남은 돈 놀고 먹는데 쓴다는 거잖아. 얼마나 대책 없어 보였겠어.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돈 버는 거니까요. 그게 맞죠. 깨고 나와 이 바다를 집어삼키자 파도의 색은 아니 나 그 오혜원님 알죠? 엔믹스의 오혜원님. 오혜원님이 피차일반 부른 거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원래 파도혁명은 좀 음율님한테 되게 잘 어울리고 피차일반도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저는 파도혁명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파도혁명만 들었는데 피차일반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피차일반 잘 모르는데 오혜원님 거 듣고 너무 좋아서 어제 저녁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다른 꿈을 꾸며 날아가 내가 뭐래도 수 있다는 믿음 그걸로 부족해 수많은 발로는 헤쳐나가 언젠가 이뤄낼 미래 그 이상을 좋잖아 믿지 않는 당신도 내일을 꿈꾸잖아 여전히 다를 게 없네 우리 요 피차일반이네 할 때 끄듬 처리가 너무 좋아. 너무 내 취향이야. 민호는 좋아는 하는데 못하는 테크닉이거든요. 우와. 여름이 다가온 내일을 내게 보여줘 지쳐버린 마음을 따스함을 전해줘 수많은 외로움이 겨내게 언젠가 이뤄낼 미래 그 이상을 좋잖아 믿지 않는 척해도 내일을 꿈꾸잖아 당신도 다를 게 없네 우리 잘 보이네 너무 좋다. 다들 민호가 좋은 노래 알려드렸죠? 다들 노래 한 곡씩 추천해 주시죠. 절대 오늘 하려 했던 이야기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왔나요? 또 떠나른이 됐나요? 언젠가 아니 히든싱어에 이혜리님 나오셨더라. 근데 히든싱 그 참가자분들 있잖아요. 이혜리님 편 참가자분들 5분이서 모여가지고 따로 그 팡팔에 녹음을 하셨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뭔가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히든싱어 참가자들끼리 막 이렇게 막 친분이 생겨가지고 막 유튜브 영상 올리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좀 신기했어요.
입을 간지럽히는 살랑 부는 바람이 눈 감으면 어디든 네 곁에 데려. 참고로 이혜리님 없습니다, 이 영상에. 다 모창분입니다. 한없이 예쁜 날이야. 꿈꾸던 시간이 마치 오늘인 것만 같아. 마음이 두근거리다 심장이 쿵 떨어져. 삶의 신이가 불어와 눈부신 하늘이 되어 물들어가요. 유난히 달콤한 햇살 방파레를 흘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그대 앞문 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샤라랄라라랄라라 꽃눈이 내려요. 옷장 와. 가득 싱그러운 설렘이 하나둘. 아껴둔 오늘 목 상태가 애매하니? 만나러 가요. 삶의 신이가 불어와 눈부신 하늘이 되어 그냥 물들어가요. 유난히 달콤한 햇살 방파레를 흘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그대의 품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방울 떨어져 잠시 우리 옷깃을 적셔. 핑계린 날 도맡겠지만 상상만 해도 찬란한 꿈을 꾸는 하늘에 꽃눈이 내려 여기저기 날려요. 어디가 어지러울 만큼 행복해요. 웅크렸던 만큼 소중히 내가 지켜갈게요. 그대와 함께하는 사랑스런 나이를 달콤한 햇살 방파레를 흘려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반겨줘요. 그대의 품속으로 바쁘게 달려가. 힘껏 안겨볼래요. 시작될 거야 너와 내 이야기. 샤라랄라랄라라 꽃눈이 내려요. 점점 지쳐만 가는 많이 무료한 날들. 하루 끝에 나를 돌아보기도 싫어. 나도 내가 근데 이게 타임캡슐 이게 이무진 씨가 써준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박자가 너무 독특해. 약간 가사가 일본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이 아니라 약간 음절 끊는 게. 내가 쓴 말 한가득. 어둠 편지 한 장 어렸어도 제겼던 거북이 왔나. 잠깐 멈춰 살짝 열어 시간을 있다가 어디까지 갔나요. 또 떠나는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될까? 어디까지 갔나요. 또 떠나른이 됐나요. 언젠가 내가 마주할 아주 먼 미래에 넌 그 꿈을 이룰까요. 아유 포기. 우와.
요즘 요원님들은 바비치 좋아하십니까? 민호는 꽤 좋아하거든요. 노래가 좋아가지고 좀 슬프긴 해. 응? 슬픈 노래가 많잖아요. 약간 특히 그 헤어지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많잖아.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돼. 벌써 넌 나를 떠나니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 너 떠나는데 얼마나 슬퍼 벌써 가사가.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절라요. 아직은 안녕은 안 돼요. 넌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이렇게 코가 막히지? 코가 막혀서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너의 한마디가 내 주저앉혔지. 세상 무너진 듯 눈물만 지금 순간이 가면 이 순간이 지나면 영영 우린 이별인데 사랑해 죽도록 사랑한다. 날 버리지 말아줘요.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절라요. 아직은 안녕 우린 안 돼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와, 나 사연이 많아 추억이 많아 가슴 찢어져요. 아직은 안녕 우린 안 돼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이건 민호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바비치 노래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빵빠레. 달라질 게 없는데 끝인 걸 아는데 생각이 나 그 모든 게 나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네가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 꾹 참고 하루에 하나씩 잊어볼게. 그래 볼게. 매일 이런 다짐을 해 습관처럼. 거북이. 그럼 그때 보내줄 테니까 숨지 마. 차라리 내 맘을 훔치지 마.
하지 마 느리고 느린 너의 걸음마 날 가슴 깊이 하는 말 내게로 와요 마음을 둘 곳도 없고 또 갈 곳도 없는 슬픈 거북이 한 마리 상처가 많아 너 혼자서 매일 외롭게 숨는 거니 너를 지킬 수 없고 더 사랑도 없는 내 가슴 아픈 이야기 조금 늦어도 좋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에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번 가슴을 졌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았어 아 콧물 나와 오늘 열병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저기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가성으로 높은 음 할 때 목이 너무 건조해서 꽉 막힌다 아바바바바바바바 머머머머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혹시 코 먹는 소리 들리나요?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들린다는 뜻이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My love you 널 생각하면 매일 웃음이 나와. 언제나 둘이 만들어갈 이야기 The story is made. 아이고야. 있잖아 난 말야 너만 보면 가슴이 자꾸만 건다.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넌 smile. 너와 함께라면 I'm so happy. 새로운 아침 설레는 모험도 우리 같이 있어 행복한 걸. 즐거운 이상 기쁘게 만든 추억 I need you and with you 내 지금처럼 함께하자. Smile love you 널 생각하면 매일 웃음이 나와. 설레는 기분 오늘은 잘 될 것만 같아. 고맙고 행복했던 날들 나와 함께 해줄래. 언제나 우리 둘이서 미란 그댈 너뿐이야 매일. 노래방인데 왜 인스트 같지? 멜로디가 없네? 날 향한 시선에 감추기만 했던 맘의 목소리를 소리내 외치면 스치는 바람을 따라 더없이 가벼워진 마음은 내 안에 나를 깨우게 해. 잿빛 세상을 등지고 이 도시를 달려봐. 내 맘 가는 대로 가로질러 가볼래 날 위해. 그곳이 어디든 날개를 펼치고 I'll fly. 저 쏟아지듯 펼쳐진 길 위로 내 모든 걸 던져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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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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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I find myself. 다시 빛나는 나를 봐.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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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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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이 어둠 속 눈을 감고 다시 꿈을 꿔. 이 노래 아세요? 조금 더 가까이. 멈춘 것 같은데. 내 미소 하나야 기억 속 모든 아픔들은 fake. You're my paradise, my own paradise. Every time I look into those angel eyes couldn't take a fly like a lullaby. 달콤한 꿈속으로 데려가. Oh, you're my paradise. 일본 486을 노래방에서도 불러본 적이 없는디.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놀린
나 지금 높게 잡은 거 같은데? 아닌가? 뻔을 넘게 사랑한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나.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re m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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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빛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든 그대 품으로 날 데려가 줄 수 있다면 밤낮 하늘을 돌고 돌아도 나 그대만 볼 수 있다면 내 달콤한 단잠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 올라가도 좋아. 저 빛을 따라가 혜성이 되어 저 하늘을 날아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내려가 별을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빛을 태워봐. 언젠가 사라져버린다 해도 내 맘을 줄 거야. 까만 어둠이 밀려들어서 긴 밤이 또 시작된대도 나 그대만 곁에 있다면 이 밤이 넌 무섭지 않아. 밤낮 그대를 보고 또 봐도 나 자꾸만 보고 싶어서 내 달콤한 단잠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 올라가도 좋아. 저 빛을 따라가 혜성이 되어 저 하늘을 날아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더블을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빛을 태워봐. 언젠가 사라져 버린다 해도 내 맘을 줄 거야. 만약 그대가 힘이 들 때면 밤하늘을 올려다봐요. 나 언제나 그대 보는 곳 그곳으로 날아 올라가고 싶어. 저 빛을 따라가 더욱 더 높이 저 하늘을 날아봐. 내 맘을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나를 지켜봐. 언제나 영원히 그대만 사랑해. 언젠가 사라져버릴지 몰라도 내 맘을 다할 거야. 그대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비춰줄 테니까. 뭔 노래였지? 아! 내 노래방이 아니었어.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웃을 때마다 이 마음을 알아가. 이제 널 볼 때마다
나의 맘이 너무나 커져 이젠 나의 시간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난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코가 안돼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평소 노래 부르던 대로 부르면 안 되겠는데? 우와. 네가 없을 때 왠지 아픈 느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감으면 또 네가 떠올라 이젠 숨 쉴 때마다 네 모습이 너무나 커져 이젠 나의 사랑이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난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우와 외로움 알겠네요 아직 서툰데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 새어나가 조금만 더 그대를 참아보려 했지만 커져버린 내 마음과 커져가는 네 마음이 아유 재활훈련을 좀 빡시게 해야겠네 사이에 있었어 이거 원래 노래가 이랬었나? 넘어 폴드를 지나 판테온으로 플레를 갈 거야 판테온으로 운영을 잘해서 언젠가 플레이에 갈 거야 판테온 믿으러 가보자 스노우볼을 굴려보자 라인을 밀고서 용타임 바텀에 궁으로 로밍을 갈 거야 참고로 민호는 플레를 갔습니다 다행이지요 이때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들 인사해 주십시오. 벌써 갈 시간이에요. 아,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레나를 하시는구나.実は気づいてるのほら君が言ったことあまり考えないと思いたくて忘れてたんだけど
も目的も動的に妄想的に生きて衝動的な焦燥的な消極的なままじゃダメだったんだきっと人生最高の日を前に思うのだろう全部言ったりなくて惜しいけどいつか人生最高の日君がいないことを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ちゃんと言って다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은 노동절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요 맑게 긴 멜로디 작은 아픔까지 끌어안고 삶은 때론 찬란한 을처럼 따뜻한 내일을 약속해요 기억해요 스쳐갔던 그 꽃노래 마주쳤던 눈물들 잃어버린 꿈들을 넌 날들을 꿈꿔요 빛바랜 낙원에 혼자 울고 있을 때 세상을 비춰준 내 맘이 내일을 마주하게 해 오늘도 찾아주신 게르니기님, 서현님, 이탄선님, 마길라님 일단 감사합니다. 있나요 내가 머물던 자리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던 삶은 때론 찬란한 별빛처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어떻게 날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아요 소중한 한 조각 추억이 당신을 날게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찾아주셨던 서울도련님, 달토끼 멜라님, 하즈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예쁜 꿈을 꾸라고. 내일 오후 3시에 민호 덕질하는 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